2026년 3월 27일 금요일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만적인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산산조각나며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마치 내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금과 실물 자산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2천억 달러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기형적인 숫자를 돌파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텔레비전의 경제방송에 나오는 그 어떤 잘난 전문가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존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타고 있고 당신이 현명한 돈들의 움직임을 따라 실물 은과 금을 샀는데 도대체 왜 당신의 계좌에 있는 귀금속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붉은색으로 피를 흘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방금 전에도 스마트폰 앱을 열어 끝없이 하락하는 가격을 보며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을 느꼈다면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해부해드릴 이 거시경제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에 당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은과 금 같은 안전자산이 무조건 먼저 폭등할 것이라는 당신의 얄팍한 상식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가장 좋아하는 순진한 먹잇감일 뿐입니다. 제가 투자은행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직접 목격하고 지난 50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오일 쇼크, 즉 1973년, 1979년, 1991년, 2001년, 그리고 2022년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복되었던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적인 폭락의 연쇄 반응을 지금부터 세상에 폭로하겠습니다. 위기의 초기 단계, 즉 전쟁이나 치명적인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하는 바로 그 첫 몇 주 동안 실물은과 금은 대중의 두려움이나 공포에 반응하여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귀금속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차가운 자금의 흐름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이 끔찍한 유동성의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수학적인 순서를 당신의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하십시오. 첫째, 무력 충돌과 같은 지정학적 사건이 터집니다. 둘째,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극심한 공포가 덮치면서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셋째, 원유 가격의 폭등은 당장 오늘 아침에 물가를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대중과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닥쳐온다는 거대한 기대 심리를 폭발시킵니다. 바로 이 넷째 단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닫힙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폭발하면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는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절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정책적 마비 상태, 즉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금융시장에서는 국채금리, 즉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이 맹렬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5%라는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채금리가 이토록 높게 치솟으면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실물은과 금은 월스트리트의 컴퓨터 알고리즘과 거대 자본의 눈에 갑자기 매력이 전혀 없는 죽은 자산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아무런 위험 없이 5%에 가까운 막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쳐주겠다고 유혹하는데 이자를 주지 않는 은괴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컴퓨터 기계들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 겁먹은 바보 같은 자본들이 유로화나 엔화 같은 자신들의 붕괴하는 지역 통화를 내다 버리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 정부의 빚, 문서뿐이라고 착각하며 미친 듯이 달러를 사들여 미국 국채로 몰려듭니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고 오늘 아침 달러 강세 지수가 105.5라는 기형적인 고점까지 튀어오른 끔찍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폭발적인 상승, 달러 가치의 비정상적인 강세,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불가라는 이 세 가지의 거대한 거시경제적 악재가 동시에 당신의 은 가격을 맹렬하게 후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도 당신의 은 가격이 하락하는 완벽하고도 차가운 수학적 이유입니다. 텔레비전의 앵커들과 월스트리트의 대변인들은 이것을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시장의 조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적인 가격 억압입니다.
당신이 이 수학적인 억압의 메커니즘을 뼛속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월스트리트의 유동성 환상 게임에 휘둘리며 가장 끔찍한 바닥에서 당신의 소중한 실물 은을 헐값에 내던지는 불행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인위적인 억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기계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하락의 끝에는 38조 2천억 달러의 빚에 짓눌린 미국 정부의 수학적인 파산과 연방준비제도의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는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그 무시무시한 유동성의 함정과 금리 상승의 공포는 사실 월스트리트가 쳐놓은 거대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텔레비전 화면 뒤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미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역겨운 수학적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앵커들은 4.45%라는 높은 국채금리가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지만 채권 시장의 냄새를 맡는 교활하고 똑똑한 트레이더들은 이 숫자가 미국 정부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사형 선고라는 것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대중매체에서 이 끔찍한 진실을 경고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거대한 장부 위에서만 은밀하게 다음 폭발을 준비하며 움직일 뿐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금융제국은 지금 38조 2천억 달러라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파멸적인 부채의 산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38조 2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경제 교과서나 정부의 장부 위에 적힌 잉크가 아닙니다. 이 미친 빚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매년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순수한 이자 비용만 무려 1조 1천억 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 1조 1천억 달러라는 이자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기형적이고 절망적인 숫자인지 당신은 반드시 실감하셔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국방부, 즉 펜타곤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우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하늘에 날리며 전 세계의 미군을 유지하는 데 쓰는 1년치 전체 국방 예산이 고작 8,5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제국을 방어하는 군대를 유지하는 돈보다 과거에 펑펑 써버린 빚의 이자를 돌려막는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처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스페인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완벽한 파산의 징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재앙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 안에 만기가 돌아와 새로운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이른바 롤오버를 해야 하는 미국의 국채 규모가 무려 9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현재의 4.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가 단 몇 달만 더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 정부는 이 9조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빚을 내야 하고 결국 수학적인 국가부도 즉 디폴트 사태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채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이 살인적인 이자 비용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끝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치명적인 딜레마이자 필연적인 항복 선언이 잉태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맹렬하게 날뛰고 중동의 유조선이 아무리 끔찍하게 불타올라도 연방준비제도는 결국 미국 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해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들은 결국 기준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허공에서 달러 윤전기를 미친 듯이 돌려 새로운 종이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채 시장의 영악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 비참한 항복의 시간이 코앞으로 임박했음을 냄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금리 인하라는 항복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끔찍한 세 가지의 것이 경제적 역풍은 순식간에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순풍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국채의 매력은 곤두박질치고 허공에서 찍어낸 돈 때문에 달러 가치는 바닥을 뚫고 붕괴하며 그동안 철저하게 억눌려 있던 실물은과 금의 가격은 그동안의 하락을 모조리 만회하고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1973년의 첫 번째 오일 쇼크 당시를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때도 처음에는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귀금속 가격이 흔들렸지만 결국 미국 정부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화폐를 타락시키자 금과 은 가격은 무려 2300%라는 경이로운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당시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고작 5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빚의 규모가 수십 배로 폭증하여 38조 2천억 달러에 달한 지금
2026년의 폭발력은 과거의 역사적 랠리를 단순한 장난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무자비하고 압도적일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조장하는 공포에 속아 당신의 가장 귀중한 실물 자산을 바닥에서 헐값에 내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하락은 진짜 붕괴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등을 준비하는 기계들의 완벽한 웅크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돈의 환상과 미국 정부의 파멸적인 부채 장부에서 눈을 돌려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의 앵커들이 안전자산이라는 진부한 틀에 갇혀 오직 금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을 때 진짜 현명한 자본과 전 세계의 거대한 산업 제국들은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는 또 다른 금속, 즉 실물 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을 단순히 금의 동생이나 값싼 보석 정도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과 최첨단 기술 산업의 심장부에서 은은 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이중 코어의 블랙홀로 진화해 버렸습니다. 금이 단순히 중앙은행의 지하 금고에 얌전하게 쌓여있는 고여있는 돈이라면 은은 2026년 현재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맹렬한 산업의 혈액이자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소모성 화폐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가장 경악스러운 지표는 바로 실물은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현재 이 지수는 95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수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95라는 것은 전 세계의 광산과 재련소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은을 파내고 정제해도 턱없이 밀려드는 전 세계의 주문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시스템에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상 사이렌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은 재련소들은 이미 폭주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은괴의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의 사막과 지붕을 뒤덮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에 건설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해 실물은이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서 영원히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칩을 구동하는 막대한 전력을 제어하는 필수 전자 부품에는 오직 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물리적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이처럼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의 저수지는 처참하게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즉 코맥스의 지정 창고에 보관된 인도 가능한 등록은 재고량의 끔찍한 추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한때 1억 2천만 온스에 달하며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오늘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현재 7,200만 온스 주변으로 곤두박질치며 처참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시장의 알고리즘이 화면 위에서 가짜 종이 은을 수십억 온스씩 사고 팔며 가격을 짓누르는 동안 아시아의 거대 자본과 전 세계의 산업 자본들은 그 가짜 가격표를 비웃으며 7,200만 온스밖에 남지 않은 코맥스의 진짜 실물을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끔찍한 적자 상태가 이미 4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과거 1979년의 두 번째 오일 쇼크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은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금의 상승률을 무려 3배나 압도하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1979년 당시에는 지구상에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도 없었고 전기 자동차도 없었으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실물은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화폐 타락에 대한 공포 하나만으로도 은 가격이 금을 3배나 짓밟고 우주로 솟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적 수요가 블랙홀처럼 은을 집어삼키고 코맥스의 금고가 텅텅 비어가는 지금 2026년의 폭발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희귀해질 필수물리 자원을 선점하는 거대한 생존 게임입니다. 종이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에 속아 당신의 손에 쥔 그 귀중한 산업의 혈액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실물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채 영원히 증발하고 있는 궁극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가격의 폭락과 변동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50년 동안 수없이 갈고 닦아온 완벽한 사냥의 기술이자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거대한 매트릭스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장은 항상 똑같은 네 가지의 기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약한 자들의 부를 강한 자들에게 가장 잔혹하게 강제로 이전시켜 왔습니다. 당신이 이 네 가지 단계의 흐름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정교한 사냥개에 쫓기며 가장 끔찍한 바닥에서 당신의 소중한 금속을 내다버리는 어리석은 군중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터지는 첫 번째 달 시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며 대중은 공포에 질려 모든 주식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금과 은을 가장 비싼 꼭대기에서 충동적으로 사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자본, 즉 스마트머니는 이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호흡을 고르며 다음 단계의 대학살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두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점, 즉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구간이 바로 월스트리트가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 대량 학살의 시간입니다. 전쟁의 초기 공포가 살짝 가라앉고 시장의 공포지수, 즉 빅스가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는 척할 때, 앞서 설명했던 국채금리와 달러의 기만적인 강세가 시장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은 가격은 15%에서 20% 가까이 비참하게 폭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붉은 피로 물들입니다. 텔레비전과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은의 시대는 끝났고 랠리는 죽었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대중의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군중은 이 인위적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쓸모없는 금속을 샀을까 후회하며 가장 비참한 바닥 가격에서 그토록 소중한 실물 자산을 내던지고 도망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가장 잘못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월스트리트의 기관들과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대중이 바닥에 헐값으로 던진 그 귀중한 은과 금을 남김없이 싹쓸이하며 조용히 창고를 채웁니다. 그들은 은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서가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일시적인 함정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중의 물량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나면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며 진정한 상승장의 불기둥을 쏘아 올립니다. 이 시기가 되면 멍청하게 꼭대기에서 사서 바닥에서 팔아버린 군중들은 텅 빈 계좌를 부여잡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시장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격이 무섭게 치솟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은 가짜 반등일 뿐이라며 곧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절대 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 달콤한 하락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시장은 거대한 빚의 붕괴와 중앙은행의 항복 선언을 자양분 삼아 이전의 모든 고점을 무참히 박살내고 새로운 대기권을 돌파하는 네 번째 단계, 즉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게 됩니다. 1979년, 1991년, 2001년, 그리고 2022년의 모든 위기 이후에 금과 은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네 번째 단계의 폭발적인 랠리를 완성하며 위기 이전의 가격을 영원히 아득한 밑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 한가운데서 당신은 단 두 부류의 인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군중의 공포에 휩쓸려 67달러라는 바닥에서 실물을 집어던지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멍청한 첫 번째 부류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폭락이 일시적인 유동성 억압임을 꿰뚫어보고 텅 빈 코맥스 창고와 붕괴하는 달러, 시스템을 비웃으며 조용히 실물의 무게를 늘려가는 지혜롭고 강인한 두 번째 부류가 될 것입니까? 기계적인 조작은 당신의 인내심을 이길 수 없으며 실물의 결핍은 종이의 공포를 반드시 찢어버릴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닥을 다지는 이 끔찍한 시간은 가장 위대한 폭등을 준비하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일 뿐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치열하게 마감제를 향해 달려가고 지구 반대편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트레이더들이 잠에서 깨어나 방금 전 자신들이 잃어버린 실물은의 막대한 물량을 확인하며 경악하게 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자비한 생존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폭락의 공포를 이겨내고 시장의 두 번째 단계, 즉 대량 학살의 구간에서 살아남은 당신은 이제 붕괴하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자산이 영원한 불기둥을 쏘아 올릴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든 모든 지정학적 위기와 거대한 오일 쇼크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시장의 모든 지표를 짓밟고 경이로운 수익률을 증명해낸 완벽한 5가지의 피난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자산군 한가운데에는 인류 최후의 구명조끼이자 가장 위대한 부의 척도인 실물은,
이 절대적인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싣고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 할 첫 번째 피난처는 바로 금광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금 가격이 10% 상승할 때 광산 기업들의 주가는 20%에서 30%까지 맹렬하게 폭등하는 기계적인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위험한 파생 상품에 손을 대지 않고도 가장 안전하게 귀금속 상승장의 폭발력을 2배, 3배로 극대화할 수 있는 영리한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세 번째 피난처는 전 세계의 원유가 지나가는 해협이 불타오를 때마다 솟구치는 에너지 섹터이며, 네 번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정학적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예산이 팽창하는 방위산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체 주식시장이 15% 이상 피를 흘리며 무너져 내릴 때조차 끄떡없이 배당금을 지급하며 버텨내는 필수 유틸리티 전력망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붕괴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튼튼한 성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벽을 뛰어넘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부로 이동시켜줄 두 번째이자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궁극의 피난처는 다름 아닌 은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이로 인쇄된 ETF 주식 쪼가리가 아닌 당신의 두 손으로 직접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실물 은이야말로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단 하나의 완벽한 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산기업이나 에너지 혹은 방위산업 주식들은 결국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카지노의 시스템 안에 갇혀있는 종이 자산에 불과합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거래소의 서버가 멈추며 통신망이 단절되는 극단적인 시스템 붕괴의 순간, 그 모든 주식과 채권은 화면 속의 무의미한 픽셀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인 금고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차갑고 묵직한 은괴는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완벽한 주권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태양광 시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의 혈액인 동시에 타락해버린 종이, 화폐의 무한한 복제를 비웃는 5천년 역사의 진짜 돈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파산해가는 정부를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억 달러의 가짜 돈을 컴퓨터 키보드의 엔터키 한 번으로 허공에서 창조해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그 빚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끝은 결국 모든 종이 화폐의 구매력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기계들이 당신의 계좌의 붉은색 마이너스를 찍어대며 당장 은을 팔아치우라고 귓가에 속삭일 때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향해 가장 통쾌한 조소를 날려주십시오. 그들이 가격을 짓누를수록 당신은 코맥스의 텅 빈 창고를 비웃으며 가장 값싼 가격에 동양의 거인들과 함께 물리적인 무게를 늘려가면 그만입니다. 시장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나약한 자들의 뼈와 살을 발라내어 그것을 강인하고 똑똑한 자들의 만찬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텔레비전의 소음에 귀를 막고 오직 수요와 공급이라는 물리적인 진실과 무한대로 팽창하는 빚의 끔찍한 수학만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금요일 밤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거대한 환매수의 폭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은 가격이 다시 새로운 역사적 고점을 향해 텔레포트하기 시작할 때 바닥에서 실물을 꽉 움켜쥐고 버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대이동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종이의 시대는 불타오르고 있으며 압도적인 실물 금속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시스템 탈출을 축하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아시아의 심장부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전시 생존 지침을 모두 마칩니다.